자, 봅시다. 자, 통계적 추정에 대한 개념들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추정을 하기 위해는 내가 무엇을 추정하냐라고 하면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거대한 집단에 대해서, 맞죠? 이 거대한 집단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총 인구의 뭐 신발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몸무게라든지 그런 엄청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이 평균을 조사한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맞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치자. 그럼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이면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 집단의 어떤 성의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EX, 모평균이라고 하죠. 자, 모평균을 M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 X에 분산이 있으니까 모분산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모분산은 Vx에서 시그마 제곱, 모평균 편차는 그냥 시그마 X 이런 식으로 쓰겠죠. 돼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모평균을 직접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한다? 모집단에 있는 일정한 애들을 뽑아와서, 자, 뽑아온다 뭐 한다? 이미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추출이라는 게 뭐다? 뽑힐 확률이 동일하도록 뽑아온다라는 말인데 그건 사실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이미 추출이 저절로 다 돼 있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뽑아온 표본의 개수. 자, 여기서 말하는 표본은 여기 있는 뽑혀오는 대상들 하나하나들 표본이라고 하죠. 표본의 개수를 n이라고 표시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그냥 표본의 개수입니다. 보통 n으로 표시를 하죠, 맞지? 그러면 이제 이 n개를 뽑아와서 그 n개의 애들을 평균을 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n개의 표본을 n개의 표본을 가져와가지고 n개의 표본을 평균을 내면 표본 평균이라고 하겠죠.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이 표본에도 당연히 표본 분산들이 있겠죠. 이걸 S제곱이라고 하고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전체 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아왔는데 이미 추출해서 뽑아왔는데 이거의 평균을 구해본다 한들 그게 모평균과 같다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표본 뽑아오는 걸 여러 번을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 1000만 개 중에서 뭐 2000개 뽑아오고 5000개 뽑아오고 10,000개 뽑아오고 3000개 뽑아오고 여러 번 뽑아와가지고 그 각각 표본들의 표본 평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럴 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이 X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표본의 임의로 막 추출해가지고 평균 내는 걸 여러 번 했는데 추출했을 때 우리가 뭘 했어요? 이미 추출이 됐어요. 뽑혀올 확률이 동일하도록. 그래서 표본들을 가져와서 평균 낸 것을 다시 평균을 내보면 그거는 뭐랑 같아야 되겠다? 모평균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핵심이죠. 맞지?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요거죠. 그럼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냥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걸 증명할 수도 없고 왜 그런지 설명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냥 원래 모 분산이 뭐였어요? 시그마 제곱이었죠. 맞지? 그거를 표본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통계적 추정은 뭘 하는 거예요?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X바를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가지고 뭐를 모평균 M을 추정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벌어지는 애들이라는 거죠. 신경 쓸 게 없이 문제가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되겠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일도 없고 문제 시키지도 않아요. 다만 표본 평균 같은 건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기본 개념만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예제 1번이 어떤 형태냐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표본 평균은 뭐라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가 되는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애를 뽑아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평균 낸 게 표본의 평균이에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어떠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자, 확률 분포표가 마이너스 2, 0, 2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때 확률 변수 x가 가진 확률이 각각 4분의 1, 4분의 1, a다. 장난도 아니고. a 얼마? 그래서 4분의 2겠죠, 맞지? 이런 건 봐봐, 얼마나 내꼈으면 딴 데다가 a 미지수 같은 거 넣고 있겠나, 맞지? 됐죠? 자, 이랬을 때 표본의 크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자, 크기가 뭐? n이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어요. 자, 잘 이해를 해야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보면 무조건 뭐랑 같아요? 모평균과 같다고 맞지? 근데 이 말 그대로 표본 평균의 값은 그게 아니잖아, 맞죠? 맞죠? 왜냐면 뽑아올 때마다 표본 개수를 뽑아올 때마다 평균내면 다 다를 거 아니야. 2개를 뽑을 때, 5개를 뽑을 때, 6개 뽑을 때 뽑아올 때마다 평균의 값은 다를 텐데 그 평균 값들을 평균내면 뭐 평균과 동일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서 x가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내온다? 2개를 꺼내와서 2개의 뭘 구했을 때?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를 x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겠어? 자, 마이너스 2랑 0, 2, 세 개를 2개를 꺼내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꺼내와서 2로 나눈다. 즉, x바가 마이너스 2도 가능하고요, 맞지? 그럼 마이너스 2랑 0을 가져와가지고 2로 나눈 마이너스 1도 x바가 될 수 있는 값이고 마이너스 2랑 2를 가져와가지고 2를 나눈 값 0도 x바가 될 수 있는 값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0, 0, 0에서 나오는 값 그리고 2 더해서 나오는 값 2로 어떻게? 이것도 됐고, 맞지? 그 0, 2를 가져와서 평균은 1도 뭐가 돼요? x바가 될 수 있는 값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x바가 될 수 있는 값이 이렇게 5개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보통 2밖에 안 나와. A, 3 이상 가면 귀찮아지잖아요. 3개를 가지고 3으로 나눈 값 찾으려면 복잡한 이런 문제는 특성상 봐봐. 밑에 보면 유제 1, 2분은 다 크기가 2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그래서 항상 이 x바에 대한 표본 평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그냥 n이 2라고 얘기를 해서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의 x바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럼 표본 평균의 x 제곱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x바가 무슨 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이걸 가질 때 값을 찾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 4개를 다 구하면 마이너스 2를 가질 때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나오는 경우 맞지?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가진다 그럼 뭐가 있어요? 처음에 마이너스 2 꺼내고 0 꺼내는 경우도 있고 또 꺼내는 것도 있죠. 0을 먼저 꺼내고 마이너스 1을 꺼내도 이때 표본 평균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이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딱 누가 봐도 어떡해? 요거 4개의 확률을 구해야 하는 문제니까 어떡해? 요거 확률 구해서 1 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되겠어? 자, 그러니까 뭐를 구하자? 1 빼기 p의 x바가 0인 확률을 계산하는 거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찾는 거야? x바가 표본 평균이 0인 확률. 즉 2개를 꺼내와서 평균 낸 게 0이야. 무슨 말? 2개를 꺼내와서 더한 게 0 나오는 값을 찾아내 말이죠. 그럼 뭐가 있겠어? 0 나오는 값. 마이너스 2랑 2를 꺼내오는 경우. 맞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2랑 마이너스 2를 꺼내오는 경우. 하나씩. 그 다음에 0 꺼내고 0 꺼내도 어떻게? x바가 평균이 0이죠. 맞지? 그래서 x바가 0인 경우가 3가지가 존재하죠.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가 되는 확률은 어떻게? 마이너스 2 될 확률이 4분의 1, 2가 될 확률이 4분의 2. 마찬가지 4분의 2, 4분의 1. 0 될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해서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1에서 16분의 5가 이거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6분의 1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걸 성질을 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별건 아니에요. 자, 확률 변수 x가 모집단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정규분포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 x가. 오케이? 자,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온 표본의 뭐 평균 x바. x바는 평균이 얼마? m.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맞지? 그럼 x바는 무슨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겠다? 무슨 정규분포 따르면 평균이 얼마? m 똑같고요, 맞지? 표준 편차 분산이 달라졌죠. 뭐가 됐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이게 답니다, 그냥. 그럼 여기서 해놓고 또 앞에 했던 것처럼 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해가지고 또 표준화해가지고 또 확률 구하는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뿐인 거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냥 뭔가 내가 되게 뭐 이게 수학적 의미를 이제 설명하니까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뭐야 그냥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을 때 뭐 크기가 뭐 10이다, 20이다, 뭐 100개다, 뭐 400개다 뽑아왔을 때 그때 표본 평균 x바라고 하면 x바는 요걸 따르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표준화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그런 문제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이름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 2번을 보면 자 확률 변수 x가 1, 2, 3, 4일 때 확률이 5분의 2 A 2A 5분의 10분의 3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모식단에서 크기가 얼마, n이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하는 표본을 추출해서 나온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의 분산 vx바를 구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얘들아, vx바가 뭐라고요? vx바가 x바의 v가 뭐야? 분산 이거죠, 맞지? 그럼 뭘 해서 요거에 뭘 구해가지고 분산을 구해서 크기가 얼마라고? 3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냥 3으로 나눠라 이 말인 거야. 이게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그냥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해온 x바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 x의 분산에 3으로 나누기를 하라 이 말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휘 없도록 하는 거죠, 맞지? 일단 다 어떻게 10분의 4, 10분의 7이니까 3a가 10분의 3이면 여기 10분의 1 여기가 10분의 2 들어갈 거고요, 맞죠? 10분의 4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평균 구해봅시다. EX 자, EX라고 하면은 10분의 4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얼마고? 10분의 26입니까? 이렇게 되겠지? 아니네, 쏘리. 보자, 얼마고? 12, 10분의 24니까 5분의 12. 자, 이렇게 EX 적었습니다. 그쵸? 되겠지? 자, 이제 분산. 자, 분산은 어떻게? 제곱의 평균. 자, 10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9이 18 더하기 16 곱하기 3에서 48. 여기서 뭐를? 평균의 제곱이 25분의 144를 빼라. 이게 이제 분산이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지? 그러면 이 분산을 구해서 뭘로? 크기가 n이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분산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3으로 나누게 하라. 이게 답이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제 3번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우스운 정도냐면 그냥 자, 보통 문제 풀려면 칸수 많이 필요하니까 지우잖아, 맞죠? 지울 필요도 없어요. 자, 예제에서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한번 계산 나중에 해보세요. 자, 예제에서 한번 보면 어떤 복숭아 농장에서 재배한 복숭아 한 개의 무게. 자, 어떤 복숭아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 x가 평균이 330,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정규분포 330, 20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재배한 복숭아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개. 자, 이미 추출 어떻게 크기가 얼마가 되는? 25개가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나온 무게의 표본 평균 x바가 맞죠? 자, x바가 이렇게 돼 맞죠? 표본 평균 x바죠. 그럼 x바가 324 이상일 확률과 a 이하일 확률. 자, 그럼 x바가 324 이상일 확률과 x바가 a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p랍니다. 이때 a랑 p를 찾아라 라는 문제야, 그쵸?
자 그러면 봐봐 x바의 확률을 구하려면 x바를 표준해야 되니까 x바의 뭐를 구해야 돼? 평균과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여기서 바로 적을 수가 있는 거라고. x바는 정규분포 어떻게? m은 똑같고 330 콤마 맞죠? 자 봐봐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 25로 나누죠. 자 이거 나누기 센스컷 해야 돼요. 이걸 400 나누기 25, 20을 하면 돼. 자 20의 제곱 나누기 5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럼 5분의 20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냥 계산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다시 제곱수 찾고 이러지 말고요. 꼭. 오케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 요거 하면은 자 요거 Z 표준해가지고 324는 4분의 324 마이너스 320 33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되겠죠? 자 그럼 x바 자 z가 자 작거나 같다 4분의 a 마이너스 330과 같아요. 확률이 p로 맞지. 그럼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5잖아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같은점을 얘가 뭐 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다랑 뭐보다 작거나 같다 같으려면 얘가 1.5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그럼 4분의 얼마? 6 돼야 되니까 a가 336이고요. 그렇지? 맞죠?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5가 얼마? 0.433이죠. 맞지? 그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0.5 포함해주면은 0.53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p가 오케이? p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이거 기억납니까? 무평균의 추정. 자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야. 자 어떠한 모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의 어떠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맞지? 표본을 가져와 가지고 맞지? x 바라고 했을 때 이 정규분포 m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x 바는 정규분포 m 콤마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표본을 가지고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뭘 추정을 하는 거라고? 표본을 가지고 뭐를 추정을 하겠다? 전체 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겠다. 뭐 평균을 추정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에 뭐 고등학교 3학년 뭐 전체 키 평균을 구하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 몇십만 명을 다 찾아다니는 키를 구해가지고 더해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일정한 확률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고 이미 수출해온 몇 명만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그럼 그 표본을 가지고 표본 평균도 구해보고 표본 분산도 구해보고 표본 편차도 구해가지고 맞지? 뭐를 추정을 하겠다. 진짜 고등학교 전체 키의 평균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추정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쯤 되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고3들의 평균 키가 한 168쯤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68에서 172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 95%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키의 평균이 한 160에서 180 사이에 있다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뭐 한 97%좀 확률이 올라가겠죠. 맞지? 키가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 추정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키가 100에서 300 사이에 있다 평균 키가 100cm에서 300cm에 있다라고 하면 거의 100%겠죠. 맞지? 근데 수학에서 통계는 100%라고 안 써요. 그냥 거의 99.9%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100%는 맞긴 맞죠. 평균이 어떻게 100에서 300 사이 없을 수가 없죠. 맞지? 뭐 소인족이라는 거인족이 아닌 이상은 평균이 무조건 저 사이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정을 어떻게 한다? 모평균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구간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평균의 값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얘가 있어. 얘가. 그럼 모평균이 뭐라고? 모평균이 m이죠. 맞지? 그러면 모평균이 168 이상 170 이하에 있을 확률이 얼마라고 했더라? 확률이 얼마다? 0.95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서 0.95, 0.97, 0.999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불리우는 값들이야. 신뢰도는 이제 그냥 확률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 표시되어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맞죠?
그럼 생각해봐. 실내 구간이 길어질수록 뭐가 되겠다? 확률이 높아진다. 신뢰도가 높아질 거야, 맞죠? 반대로 신뢰도가 낮을수록 어떻다? 구간은 좁아지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맞지? 신뢰도가 구간 넓을수록 신뢰도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뢰도 95%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는 것은 뭐를 추정을 하는 거야? 모평균을 추정을 하겠다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럼 모평균의 추정은 뭘 보고 하는 거라고? 표본을 보고 추정을 할 거냐, 맞죠? 맞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값을 x바라고 얘기를 하면 이 x바를 가지고 뭐를 m을 추정을 할 거예요, 그렇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x바를 표준화, 평균 관계에서 표준화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값으로 z로 이렇게 표준화를 할 거 아니야, 맞죠?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0.95가 된다라는 말은 이 확률 값을 표준화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지 확률이 0.95가 된다? 0을 기점으로 요만큼 넓이가 얼마가 나오도록 0.95가 나오도록 해야지 확률이 95%일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러면은 여기 0.475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지 두 개에서 0.95 되겠죠? 맞지? 0.4750이 되는 값을 표준율 부분에서 찾으면 1.9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다 줄 거니까. 이게 99일 때 0.99일 때 얼마지? 2.58이랑 값가진다고 했었죠, 맞지? 자, 그러면 1.96을 가질 때 그 말은 무슨 말?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1 확률이 얼마다? 0.95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확률이 95%, 즉 신뢰도가 95%가 되는 신뢰 구간을 찾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찾냐면 x바를 표준화한 이 값을 가지고 찾을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봐. z가 뭐라고? z가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m. 맞죠? 이것까지 이해되겠죠? 되겠지? 여기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x바는 여기 조민브록을 따르고 있는데 되겠니? 자, 그러면은 얘가 1.96과 여기가 마이너스 1.96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여기서 이 시그마는 내가 그냥 기호로 쓴 건데 실질적으로 x바는 표준 편차가 뭐야? 시그마가 여기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렇죠? 맞죠?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이지.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맞죠?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들어가야 돼?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찾는다? 모평균 m의 범위를 찾을 거야.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야지 실내 구간이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양수 맞죠? 표준 편차 양수도 n 자연수 개수니까. 자, 전부 다 곱해요. x만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호가 반대고 값이 같으니까 이거를 x바 마이너스 m을 m 마이너스 x바로 바꿔도 상관없을 거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죠. 자, 그래놓고 이제 그럼 m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뭘 할 거예요? m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세 변에다가 싹 다 뭘 더하면 돼? x바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는 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고, 좌변에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야? 모평균 m이 신뢰도 몇 %에 대해서? 95%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 구간, 신뢰 구간을 구한 거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 솔직히 말해서 뭔 개소리예요 해도 상관은 없어. 여러분이 문제 풀 수만 있으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1.96이라고 책정을 지었는데 1.96은 왜? 확률이 95%일 때 표준적 분포의 z값이 1.96이니까 쓴 거야, 맞죠? 그러면 이 확률 95%가 아니라 99%라든지 98%라든지 이런 식으로 존재가 바뀔 때마다 저 값은 변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모평균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을 때
여기서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n이 되도록 표본을 이미 추출한 x바의 값이 정규분포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을 거야. 맞죠? 되겠지? 자, 그런데 이 모평균을 몰라. 지금 이것도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를 보고? 이 x바의 값을 보고 얘를 추정을 할 거예요. 모평균 m을. 이해되겠어? 됐지? 그러면 모평균 m의 신뢰도가 알파 %가 되도록 하는 신뢰 구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평균 m을. 그래서 알파 %가 보통 두 종류야. 95, 99. 맞지? 자, 그럼 알파 %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특정한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나오도록 합쳐서 100분의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신뢰도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이고, 맞지? 그때 이 z의 값을 여기를 우리가 k-k라고 하자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제 아까 방금 봤듯이 95면 알파 95면 k가 1.96으로 줄 거고요. 문제 줍니다. 99면은 k가 2.58 아니면 2.6 아니면 뭐 3으로 줄 때도 그 문제마다 다르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신뢰도, 자, 모평균 m이 존재하고자 하는 구간은 그냥 이것만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어떻게? m은요 표본 평균 x바 플러스 여기서 1.96이 여기서 뭐예요? 신뢰도를 나타내는 표준 정규분포의 값 k 값이 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라고 쓰면 이게 이제 모평균 m이 존재할 것 같은 신뢰도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빼기도 하면 되죠. 맞지? 그럼 뭐가 돼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자, 각 문자가 나타낸 값들이 뭔지 알겠죠? x바는 표본 평균의 값을 표본 평균의 값을 말하는 거고, k는 신뢰도 알파 %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의 값이고, 루트 n은 뭐 표본의 크기고요. 맞지? 시그마는 여기서 뭐예요? 모평균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오케이? 이때는 여기 제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게, 시그마가 원래는 뭐라고 얘들아?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그렇지? 그쵸? 근데 이게 문제에서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줄 때도 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주든 표본 평균의 x바의 표준 편차를 주든 이거 두 개의 값을 동일시하면 됩니다. 오케이? 원래 다른 게 맞거든요. 근데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사실 난 아는데 여러분들이 통계를 배우지 않는 이상,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 교과서에도 그래요. 학생들 다 그렇고 그냥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모평균의 표준 편차를 주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주든 똑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 그럼 거기다가 뭐만 넣는 거예요? 문제가 숫자만 넣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생각을 해봐봐. 이 x바의 값을 여기로 넘기기 전에 뭐였어요? n-x바 맞죠? 이게 뭐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았지, 맞지? 맞죠? 자,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n-x바의 절대값이 어떻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맞지? 어떤 네모가 마이너스 a랑 a 사이에 있다 이 형태니까 맞죠? 절대값 네모는 a 이하이다 이렇게. 자, 무슨 뜻일까 이게? m 모평균과 x바 표본 평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절대값이니까 차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의 절대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뭐예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의 최대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전부 다 뭐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x바는 반드시 줄 거거든요. x바를 줘보시면 그럼 k 곱하기 루트 n 전부 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하고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내용 이해되겠지? 뭐야, 보수 시간이 이렇게 됐어? 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생산하는 손보습제가 뭐 몇 천만 개, 몇 개를 만들지 모르는데, 맞죠? 그 용량이, 자, 용량을 X라고 할게요. 한국에서 X라는 평균이 얼마? 모평균 M, 뭔지 모르고 표준표차도 안 알려줬어요. 맞지? 그러면 이제 이 모평균 M이 뭔지 모르는데, 맞죠? 여기에서 이 손보습제에서 몇 개를, 25개를 추출해야 돼요. 무슨 말? 표본의 크기가 25가 되도록 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해 와서 마치 나온 표본 평균을 뭐라고 하자? X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X바는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기호고, 맞지? 이 소문자 X바는 표본 평균을 나타내는 값을 미지수로 잡은 거예요, 그냥. 자, 그럼 미지수 X를 잡았을 때, 그랬을 때, 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몇 %에 대해서? 95%에 대해서. 맞지? 자, 그럼 맨 밑에 무조건 봅니다. 신뢰도 95%가 되려면 Z의 절대값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가 0.95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죠? 맨 끝에. 그때 그건 뭘 말하는 거야? 신뢰도 95%를 맨 끝에 보면은 K 값이 얼마다? 여기서 나와라는 K 값이 1.9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됐죠? 자, 그랬을 때 모평균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79.92부터 72.08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생산된 손보습제 중에서 이번에는 몇 개를, 여기서 이번에 몇 개를 또 64개를 이미 추출해 와가지고 나온 표본 평균을 X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어떻게 신뢰도 95%에 대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추적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봐봐요. 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요거를 X바의 값을, 자, 요렇게 신뢰도 95% 추적했어요. 자, 얘가 뭐라고? X바, 여기 뭔지는 안 나올 때 구할 수 있는 거죠. X바 플러스 K가 얼마? 1.96 맞지? 곱하기 뭐 루트 n분의 여기서 n이 얼마예요? 25니까 5분의 맞죠? 되겠어? 시그마는 안 나와 있어. 여기서 문제 맞죠? 표현편차 줘 있나? 안 나와 있죠? 맞지?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쵸? 이게 이제 각각 79.92, 72.08이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개 더 하면 뭐예요? x바의 2배니까 여기 두 개의 평균값이 당연히 뭐겠어? x바 표본 평균의 값일 거야, 그쵸? 맞지? 계산 안 해봐도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얘랑 딱 두 개 더 해보면 딱 중간값이 얼마 있어요? 0.08 하면은 얼마? 80에 70이 더하니까 152잖아, 맞죠? 딱 쓸 때 얼마가 있겠어요? 76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x바가 얼마다? 76이고요,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 76에서 x바에서 똑같은 값을 더하고 빼갖고 약 6배 값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 더하기 3.92를 한 거죠, 맞지? 또는 빼기 3.91하면 72.08 나오니까 그 말은 무슨 말? 요게 뭐랑 같다? 3.92랑 같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서 2 대고 5 곱하니까 시그마가 얼마다? 10이다 라는 것까지 구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n이 얼마가 되면 64가 되도록, 자, x바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75겠죠, 여기서는.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추적을 할 거예요. 95%에 대해서 목표율을 추적을 하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은 m은, 자, x바, 여기서 x바가 원래 x바 빼기 1이니까 75 맞지? 플러스 k가 얼마? 95% 똑같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여기서 n은 달라졌어요. 얼마? 64니까 8분의 시그마는 그냥 무조건 똑같다고 보면 돼. 얼마?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겠다? 75 마이너스 1.96 곱하기 8분의 10 되겠죠? 계산하면 약분하면 뭐가 돼요? 0.2 16 30 어이? 약분이 바로 안 되나? 26하면 36이면 48, 32, 2.45에 맞지? 되겠어요? 네. 계산이 조금 귀찮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겠죠? 75점 2.45니까 77.45 거구나, 맞지?
여기는 여기 2.45 뺐으니까 7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이해 되겠어? 즉 이건 무슨 말? 표본을 64개를 꺼내 와가지고 실내 구간 평균 실내 구간이 95%가 수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즉 송보습제 용량이 72.5랑 77.4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에서 비로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77.45가 되겠네요. 그렇지? 오케이? 네.